세상의 모든 변화를 담은 8글자. 주역 8궤 대탐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 철학의 정수이자 세상 만물의 변화 원리를 단 8개의 기호로 풀어낸 신비로운 지혜, 주역 8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 땅, 불, 물, 바람, 우레, 산, 연못.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닌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암호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8가지 암호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삶과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는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주역과 8궤가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부터 땅을 의미하는 곤궤까지 8개의 궤가 각각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의 자연과 가족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주역 8궤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 주역과 8궤 대체 뭔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역이라는 책과 8궤라는 기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주역은 아주 오래전 중국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변화의 원리를 다룬 책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기본 원소를 8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8궤입니다. 8궤는 길고 끊어지지 않은 막대기 양효와 중간이 끊어진 막대기 음효, 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요. 이 두 효를 3개씩 조합해서 총 8개의 기호를 만든 거죠. 마치 레고 블록 2종류로 8개의 서로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8개의 궤는 각각 고유한 이름과 상징을 가지고 세상의 근본적인 힘과 현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8궤 2개를 위아래로 겹치면 총 64개의 궤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주역 64궤, 즉 64궤입니다. 64궤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복잡한 상황들을 설명해주죠. 하지만 오늘은 그 근본이 되는 8개의 기둥, 8궤에 집중해서 그 속에 숨겨진 지혜를 캐내보겠습니다. 이 8개의 열쇠만 잘 이해해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의 아버지, 건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궤는 바로 건궤입니다. 3개의 효가 모두 끊어지지 않은 양효로 이루어져 있죠. 그 모습만 봐도 아주 힘차고 강건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건궤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끝없이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적인 힘, 바로 하늘의 성질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건궤의 핵심 키워드는 굳셈, 창조, 활동성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자연에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둥근 모양의 것, 단단하고 빛나는 금속이나 옥, 붉은색, 그리고 큰 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에 빗대어 보면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우리 몸의 가장 윗부분인 머리를 의미하고요. 방위로는 모든 방향의 중심이 되는 중앙 혹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고, 계절로는 만물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의 문턱을 상징합니다. 건궤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리더십이 강하고 정의로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하면 독단에 빠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역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높은 하늘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기쁨의 소녀, 태궤. 다음은 태궤입니다. 맨 위에 있는 효 하나만 음효이고 아래 2개는 양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그릇에 물이 담겨 출렁이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태궤는 연못을 상징합니다. 연못은 물을 담아 만물을 기르고 주변을 촉촉하게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죠. 그래서 태궤의 핵심 의미는 기쁨, 즐거움, 화합입니다.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또한
말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잎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는 연못이나 호수, 얕은 물가, 그리고 서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가장 어린 소녀, 즉 막내딸에 해당합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제잘거리며 집안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죠. 계절로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을 의미하고요. 동물에 비유하면 양처럼 온순하고 무리지어 사는 동물을 상징합니다. 태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교성이 좋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언변이 뛰어난 경우도 많죠. 하지만 즐거움을 너무 줬다 보면 가벼워 보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니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못이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화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빛나는 지혜의 여인, 리괴. 세 번째 주인공은 리괴입니다. 바깥의 두 효는 양효인데 안쪽의 한가운데 효만 음효인 모습이죠. 이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겉은 뜨겁고 밝게 타오르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불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리괴는 바로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만물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리괴의 핵심 의미는 밝음, 지혜,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화려하게 빛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붙어 있다, 걸려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처럼요. 자연 현상으로는 태양, 번개, 무지개처럼 밝고 화려한 것들을 상징하고 방위로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가운데 딸, 즉 차녀에 해당합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워 집안의 문화를 꽃피우는 역할을 하죠. 동물에 비유하면 화려한 깃털을 가진 꿩을 상징하며 인체에서는 사물을 보는 눈과 관련이 깊습니다. 리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정열적이며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듯 너무 감정적이거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치중할 위험도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장남, 진괴. 네 번째로 만나볼 괴는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진괴입니다. 맨 아래에만 양효가 있고 그 위로 두 개의 음효가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마치 고요한 땅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강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진괴는 우레를 상징합니다. 고요함을 깨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레의 힘처럼 진괴는 움직임, 시작, 놀람의 의미를 가집니다. 겨울잠을 자던 만물이 우레 소리에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과 힘찬 전진을 나타내는 괴입니다. 자연에서는 지진이나 용처럼 땅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하고 방위로는 해가 솟아나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집안의 대를 잇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장남에 해당하죠. 식물에 비유하면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이나 곱고 푸른 대나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는 활동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발을 의미하고요. 진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취적이고 용감하며 행동력이 강합니다.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죠. 하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 급작스러우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성급한 결정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레가 한순간에 치고 사라지듯 꾸준함과 신중함을 함께 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힘, 손괴. 다섯 번째 주인공은 손괴입니다. 맨 아래 효만 음효이고 위 두 효가 양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부드럽고 유순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손괴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형체는 없지만 어디든 스며들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손괴의 핵심 의미는 들어감, 순종,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럽게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순리대로 따르며 이를 성사시키는 힘을 나타냅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부드럽게 파고드는 모습도
손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바람, 그리고 길고 곱게 자라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방위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동남쪽을 가리키죠. 가족관계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잘 따르고 집안의 온화함을 더하는 장녀, 즉 맏딸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넓적다리, 즉 허벅지를 의미하며 장사나 사업처럼 이익을 남기는 활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손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설득력이 뛰어나고 꾸준하게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는 타입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해 보이거나 주관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잃으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이야기, 시련 속에서 길을 찾는 차남, 감괴. 6번째로 소개할 괴는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는 감괴입니다. 위아래는 음효인데 가운데에만 양효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험한 구덩이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형상이죠. 그래서 감괴는 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흐르는 물, 혹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나 험한 계곡의 물을 의미합니다. 물은 모든 틈새로 흘러들어가고 때로는 큰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괴의 핵심 키워드는 빠지다, 험난함, 고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강, 바다, 비, 눈, 그리고 달처럼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방위로는 춥고 어두운 북쪽을 가리키죠. 가족관계에서는 집안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아들, 즉 차남에 해당합니다. 동물에 비유하면 돼지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상징하며 인체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장이나 소리를 듣는 귀를 의미합니다. 감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고독하거나 걱정이 많아 우울감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흐르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번째 이야기, 멈춤의 미학을 아는 막내 아들, 간괴. 7번째 괴는 묵직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간괴입니다. 맨 위에만 양효가 있고 아래 두 효는 음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높은 곳에서 딱 멈추어 서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간괴는 산을 상징합니다. 산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간괴의 핵심 의미는 그침, 안정, 경계입니다.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자연에서는 산뿐만 아니라 언덕이나 높은 건물, 그리고 문이나 길처럼 경계가 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방위로는 동북쪽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변화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마무리하고 지키는 막내 아들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이나 허리를 의미합니다. 간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믿음직스럽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세거나 변화에 둔감하여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아 고요한 힘을 주지만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립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이야기, 만물의 어머니, 곤괴. 드디어 마지막 8번째 괴, 곤괴입니다. 세 개의 효가 모두 중간이 끊어진 음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괴와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길러내는 대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곤괴는 땅을 상징합니다.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만물을 낳고 성장시키며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품어줍니다. 그래서 곤괴의 핵심 의미는 순종, 포용, 어머니입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것을 받아들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덕성을 나타냅니다.
자연에서는 땅, 들판, 그리고 네모난 모양의 것, 부드러운 흙, 검은색 등을 상징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 어머니에 해당하죠. 동물에 비유하면 묵묵히 일하며 큰 힘을 내는 소를 상징하고, 인체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배를 의미합니다. 방위로는 서북쪽을 가리키며 계절로는 만물이 결실을 맺고 저장되는 늦여름을 나타냅니다. 곤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성실하며 포용력이 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주체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땅이 하늘의 뜻을 받아 만물을 키워내듯 명확한 중심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덕성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이야기, 8궤 속에 숨은 우주의 질서, 선천과 후천. 지금까지 8개의 궤를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8궤들은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질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8궤도라고 하는데, 크게 선천 8궤도와 후천 8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 8궤도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이상적인 질서, 즉 자연의 근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늘권과 땅권이 위아래에서 마주보고 분리와 물, 감이 좌우에서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는 변하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후천 8궤도는 인간 세상의 현실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분리가 남쪽에, 물, 감이 북쪽에 자리하고 봄의 기운인 진궤가 동쪽에서 시작하여 계절의 흐름과 방위에 따라 궤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는 변화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배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치도를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변화를 읽는 지혜. 오늘 우리는 주역 8궤라는 8개의 기호를 통해 세상의 변화 원리를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 시작과 멈춤, 강함과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과 양이라는 두 힘이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역 8궤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험난한 물, 감궤와 같다면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고, 힘찬 우레, 진궤와 같다면 용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을 읽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역 8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깊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